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숙주 찾아 헤매는 기생충. 예, 이거 정말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또 나타난 거 보면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김종인 각설이. 메뉴도 변치가 않아요. 또 제3지대 창당입니다. 이거 도대체 몇 번을 써먹냐. 제3지대 창당이에요, 또. 근데 이 김정인은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어딘가 숙주에 붙어 먹어야 됩니다. 이번에 김종인이가 지금 어떻게든 좀 잘 구슬러서 숙주로 좀 해먹고 싶은 자가 나타났어요. 금태섭이란 자입니다. 자, 이 금태섭 숙주를 말아먹으려니까 우선 김종인이 특유의 그 덕담 뭐 이런 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랬냐? 금태섭이라고 대통령 못할 것 없지 않냐? 이제 다음번 메뉴 이제 짐작하시겠죠? 금태섭에게 별의 순간이 올 것이다. 그놈의 별의 순간 때문에 먹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네 정말. 좀 내 금태섭이가 좀 짠해요. 아이고 또 저 노회한 기생충한테 말아먹히겠구나. 근데 정치인이라는 게 참 정치가 마약 같은가 봐요. 뻔히 그런 걸 알면서도 막상 별의 순간에 올 거라고 띄워주고 금태섭이가 대통령 못할 것 없지. 그러면 뒤돌아서서 혼자 표정관리 할 것 같아. 좋아서. 그리고 은근히 주위 사람들한테 제가 말이에요. 그저께 김종인 위원장 만나 뵀는데요. 그분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상한 말씀이라고 하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 무슨 소리인데? 저들은 대통령 될 것 같대요. 참 이런 거 보면 이 정치하는 것들이 딱 그 초등학교 딱 그 수준이야. 자, 하여튼 김정인이는 금태섭이라고 대통령 못할 것 없다. 금태섭만한 인물도 우리나라에서 찾기 힘들다. 여러 정치인 많이 만나봤지만 금태섭 의원만큼 잘 정리된 사람도 없더라. 이렇게 본격적으로 지금 숙주 숙주 갉아먹기에 나섰습니다. 한마디 더 했네요. 금태섭 그 사람 말이야. 자기 소신대로 발언하다가 결국 공천도 못 받고 징계까지 받고 탈당까지 한 사람 아니야. 정말 소신 있는 사람이지 라고 했는데, 자, 이 대목에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안철수가 떠올랐습니다. 금태섭이 그 정도라면 안철수 10배 100배 대단한 사람이지. 그 문재인 세력하고 완전히 싸움을 해가지고 아예 집단 탈당을 해가지고 문재인 세력을 완전히 찌그러뜨리고 호남을 석권하기까지 하지 않았냐. 안철수야말로 정말 10배 100배 대단한 사람이지. 그래서 김종인이가 한때 안철수한테도 달라붙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철수 별의 순간이 지났다고 용도 폐기해버린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띄워주니까 금태섭이도 이제 맞장구를 친 것 같아요. 수도권 중심으로 총선에서 30석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정당이 나타난다면 한국 정치는 밑바닥부터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30석 원내정당을 표방한 거죠. 금태섭이가. 그러자 또 김종인이가 금태섭이가 한 이 말을 받아서 30석 수도권 신당 그거 불가능하다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막 띄워줍니다, 서로. 그래서 제가 이거 거의 숙주에 지금 안착한 모양이다. 빨판 딱 갖다 대고. 근데 나 자꾸 금태섭이가 왜 불쌍해지지? 근데 여러분 기생충은요 절대 단일 숙주한테 올인하지 않습니다. 빨판이 여러 개인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두 다리, 세 다리, 네 다리, 다섯 다리. 예, 기생충한테는 다리 숫자만큼 예, 여러 다리를 걸쳐 놓습니다. 그 김정인이가 슬쩍, 이건 이제 금태섭이한테 긴장감을 주는 효과도 있어요. 슬쩍 이준석이를 끼워 넣습니다. 아, 내가 이준석이한테도 대권 도전하라고 했지. 참 노회한 기생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당은 아무나 하나. 수도권 30석?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우리 현대사에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 힘으로 창당한 사람들은 여럿 있습니다. 우선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을 창당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공화당을 창당을 했고, 전두환 대통령이 민정당을 창당했습니다. 이거 다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 힘으로 당을 창당한 겁니다. 노무현이도 그 흉내 내서 열린우리당 창당했다가 망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랬습니다. 그것도 대통령 된 다음이에요. 그런데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된 다음이 아니라 그냥 여러 정치인 중에 한 사람으로 있으면서 당을 창당했던 사람은 지금까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성공적으로. 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삼김입니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세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당을 창당하기도 하고 뭐 분당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로 창당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김, 상김 하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뭐 이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기니까. 그럼 지금 우리 정치권에 국민의힘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속해 있는 여당인 국민의힘. 그 다음에 종북 주사파들이 만들고 문재인이 이재명이가 딱 장악하고 있는 저 더불어민주당. 이 두 개가 있잖아요. 아, 정의당? 아이, 뭐 집권 가능성이 없는 정당은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예, 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대통령도 아닌데 권력도 없는데 창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 도저히 국민의힘을 자유파의 정치적 대표체로 인정할 수 없다. 진정한 자유파 정당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선언하고 창당하겠다고 깃발을 들면 저는 신당 창당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영향력 범위는 영남권으로 제한될지 몰라도 저는 창당의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 정광훈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정광훈 목사는 지금 자유통일당이라는 당을 이끌고 있지만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그런 당이 아니라 진짜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위력적인 신당 창당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 우선 광화문 태극기 세력이 있습니다. 연인원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광화문에 와서 태극기를 휘둘고 종북 주사파와 투쟁했던 이 자유파 국민들이 한 번씩 서명한 거가 1,800만 명입니다. 예, 정광훈 목사가 갖고 있는 그 태극기 애국 세력의 명단이 그렇습니다. 또 지금 정광훈 목사 쪽에서 전국에 3,506개의 자유마을을 조직했습니다. 3,506개입니다. 3,506개. 여러분, 지금 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국회의원 100석, 뭐 160석 갖고 있다고 하는 저 당들이 전국에 253개 지역구의 당협, 지역협의회는 꾸리고 있지만 과연 이 정당들이 대중정당이다, 대중정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동네에 동단위 조직, 이를테면 국민의힘
여기로 따지면 국민의힘 마포 당협, 마포구 당협에 그 밑에 여기가 독산동이죠. 도화동. 마포구 당협에 도화동 지부 이런 데까지 조직이 돼 있냐? 없어요. 그냥 마포 당협에 몇백 명 있는 거예요. 동단위나 면단위로는 조직을 하지 못해요. 조직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지금 3,500여 개의 자유마을을 이미 1년째 이걸 조직해서 활성화시켜놨어요. 그러면 전국의 시도, 시군에 있는 기본 행정단위인 면단위, 동단위, 도시에는 동이고 시골에는 면입니다. 이게 전부 몇 개냐? 도시에 있는 동은 2,103개, 시골에 있는 면은 1,178개, 합치면 동과 면이 3,281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정광훈 목사는 이미 3,281개의 전국의 동단위, 면단위보다도 더 많은 3,500여 개의 자유마을을 이미 조직해 놓은 거예요. 전국에 있는 이 3,500여 개의 자유마을이 정당의 기본 세포 단위가 돼서 움직이게 되면 동단위, 면단위 조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이게 째비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창당을 할 때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는 당을 이끌 지도자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정치 지도자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전국 조직이 필요해요. 세 번째가 정당 운영에 자금이 필요해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 카리스마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역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당 창당이 가능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는 전국 3,500여 개의 정당의 기본이 되는 세포당 조직을 이미 완비했고, 그리고 자금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금태섭이니 김정인이니 뭐 설레발 떨면서 무슨 30석 원내 의석 30석 무슨 수도권 정당 어쩌고 얘기하는데, 이건 다 기생충이 숙주 찾는 과정에서 달콤하게 떠벌리는 얘기들이고, 실제로 지금 시점에 신당을 창당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광훈 목사밖에 없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제3지대 신당이 아니다. 자유우파 진영의 신당이다. 만든다면. 일단 이게 만들어지면 지금 국민의힘은 거의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경계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신당 창당으로 가지 않도록 해라. 정광훈 목사로 하여금 신당 창당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크게 다 함께 할 수 있는 자유우파의 큰 통일적 지도력이 필요하다. 지금의 김기현이 지도부로는 안 된다. 이제는 뻑하면은 책임당원이 뽑아준 최고위원 입 틀어막는 일만 하고 있어. 같이 선출된 거야. 같이. 김기현이가 당대표 되던 날 김재원이도 최고위원 됐고 태영호도 최고위원 됐다고. 같이 투표로 뽑힌 이 최고위원들 입 틀어막는 일만 하고 있는 이자가 어떻게 태극기 광화문 세력과 정광훈 세력과 박근혜 대통령까지 다 함께 포용하고 어우를 수 있는 이런 자유파 대동단결로 나갈 수 있겠느냐. 이 기생충 숙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그래서 저 기생충과 숙주 얘기는 뭐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아이고 또 기생충이 또 숙주 하나 물고 있네. 뭐 그런 정도로 치부하면 됩니다만, 그러나 기왕에 얘기 나온 김에 신당 창당의 객관적 가능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광훈 목사에게 분명히 있다. 그리고 주관적인 요소들도 충분하다. 이들로 하여금 신당 창당이라는 트리거,
방아쇠를 당기게 하지 말라. 어쩌면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 국민의힘 지도부 그야말로 겸손하게 몸을 낮추고 자기 성찰을 시작해라. 지금 당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라.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